비롯한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막말로 속만 썩이는 인도네시아와는 손절을 하고 UAE랑 손을 잡자. UAE가 훨씬 돈도 많고 우리에게 훨씬 호의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저희 뉴스에도 이런 댓글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이것도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와 UAE, 그 다음에 한국과 UAE 관계, 요 세 개를 모두 고려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블록 1이 개발 완료, 블록 2가 진행된 상황에서 개발 일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UAE가 만약에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 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블록 3 2028년 이후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인도네시아랑 아랍에미레이트가 마치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기 위한 경쟁자로 생각하시는데 경쟁자, 이게 예. 현실은 전혀 다르고요. 네. 아랍에미레이트와 인도네시아는 서로 간에 상당히 친한 우방국. 어쩌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레이트보다 인도네시아랑 아랍에미레이트가 더 관계가 깊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슬람 국가로서의 그 정서만 공유한 게 아니라 네. 아랍에미레이트와 인도네시아는 이미 무인 항공기 공동 개발이라든가 여러 국방 프로젝트들을 사인은 우리보다 먼저 했을 정도로 네. 그들의 국방 협력이 깊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야 인도네시아는 이제 공동 개발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일하자라고 한국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공동개발 파트너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요게 따라서 나도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이게 A 아니면 B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게 세 나라가 같이 삼각형으로 같이 뭐 공동 개발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두 나라 간의 관계는 또 우리 예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근데 이 UAE 말고도 KF21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국가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는데 UAE랑 같이 우리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KF21을 수출에 굉장히 피칭을 많이 했던 이런 국가입니다. 네. 실제로 육지 통신 위성 패키지랑 카이의 독자적인 KF21 업그레이드인 KF21을 먼저 제안을 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앞으로 KF21은 이제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스텔스성도 향상되고 그리고 무인 드론들을 조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무인 드론들을 단순한 무전기로 통제할 수는 없고 위성 통신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카이가 만드는 육지 통신위성과 KF21을 동반 수출하고 이런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의 판매가 금지되었던 미국의 F-35 전투기의 판매 허용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예, 트럼프는 이게 허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반대가 크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F-35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요게 따라서 이제 우리 KF21에 대한 관심도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 끝이 또 아닌 거네요. 네, 전투기 수출이나 이런 것은 미국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네.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F-35 수출을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로비력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F-35를 이제 수입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데 같은 지역 내 경쟁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똑같은 그 최첨단 전투기가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는 그래서 반대로 또 미국 정부를 향해서 이제 로비를 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사우디아라비아 외에 또 다른 나라도 있죠. 네. 폴란드도 사실 우리 FA50을 수입해 가면서 이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네. KF21 도입 논란이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다가 네. 최근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졌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추진 중이던 F-16이라는 4세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F-16V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건 네. 대한민국 공군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4세대 전투기를 4.5세대로 업그레이드 하려니까 미국이 업그레이드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서 미국이 제시하는 비용으로 KF-21을 사면 새 거 한 30대는 넘게 사겠는데
네. 이런 이름들이 좀 있었다가 오. 미국이 이 업그레이드 비용을 대폭 할인해 줬어요. 네네. 그러면서 KF-21의 수출 기회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028년 이후에는 폴란드도 이제 구형 러시아제 전투기 대체 사업으로 KF-21에 대한 고려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 필리핀입니다. 네.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MRF 사업이라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해서 스웨덴의 그리펜, 미국의 F-16V, 그 다음에 한국의 KF-21 이렇게 3파전이 진행되고 있다가 네네.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웨덴 전투기의 경우 가성비가 좀 별로고 네네. 제일 싸고 성능이 좋은 이 가성비에서는 F-16V가 최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필리핀도 미국산 전투기를 사나 싶었지만 최근에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 F-16V가 지금 대만이라든가 여러 나라의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이 최소 2년 이상, 길게는 5년 이상 지연되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빨리 만들어내질 못하는군요, 미국에서. 네, 예.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2018년 이후부터 즉시 납품, 즉시 인도받을 수 있는 KF-21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서 어떤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보다 필리핀이 먼저 KF-21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추정 기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 어쨌든 방산 그 시장에서 이 KF-21의 경쟁자가 저는 이제 비슷한 그 기종의 뭐 프랑스 라팔, 아까 말씀하셨던 스웨덴의 그리펜 기종 뭐 이 정도만 알았는데 보니까 그 전에 4세대 전투기인 또 미국의 F-16V와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KF-21이 이 경쟁 그 전투기들보다 특히 경쟁력을 가지는 거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주로 이제 F-16V, 라팔, 그리펜을 비교를 하자면 먼저 네. F-16V에는 30년 이상 운용된 안정적인 운용 개념이 정말 네. 큰 장점이고 대한민국도 그걸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만 이 F-16V의 생산이 줄어드는 게 생산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로키드 마틴의 그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4세대 전투기가 아닌 5세대 전투기인 F-35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F-16 공장을 줄이고 F-35 공장을 늘려서 그 사실 고객들한테 싼 거 사지 말고 비싼 거 사라고 은근히 유도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납기에 문제가 있고 네네네. 라팔 같은 경우에는 300대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레이더부터 엔진까지 프랑스 국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나 크기나 성능은 KF-21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못한데 가격은 거의 1.5배, 유지 비용도 비슷한 정도로 우리 KF-21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네. 이게 큰 단점이고 스웨덴의 그리펜의 경우에는 KF-21보다 먼저 이제 인도가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태국과 콜롬비아에서 우리 KF-21과의 경쟁에서 이겼는데 크기와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KF-21과 그리펜 2형 전투기의 엔진은 둘 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생산하는데 네네. KF-21은 2개, 그리펜 1개예요. 그래서 무장 능력, 그 다음에 크기나 출력 같은 게 KF-21의 절반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KF-21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요 점이 우리 KF-21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KF-21의 수출 가격 대충 어느 정도 선이 되는 걸까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대략 1천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대, 예. 요게 옛날에는 전투기 한 대에 1천억 원이 굉장히 비싸고 이 최첨단 전투기에나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가격 계산을 좀 잘못한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F-35보다 KF-21이 비싸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F-35의 원래 목표 가격은 2,400만에서 4,600만 달러인데 지금은 현재 하나로 1,500억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90년대 생각했던 그 F-35 가격과 지금 현재 KF-21 가격을 비교하면 당연히 F-35가 싸지만 네. 실제로는 라팔이라든가 F-35 우리 경쟁자들보다 KF-21의 가격이 거의 30% 이상 저렴하고 운용 유지비는 더욱더 저렴하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전투기가 F-35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는 이제 5세대 전투기다. 진정한 5세대 전투기다. 이런 설명이고 이제 사실 그런 데 비해 우리 KF-21 전투기는 4.5세대라고 하셨고 이제 우리나라도 F-35를 벌써 도입을 해서 공군에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팔 수 있다라는 의향을 보였다는 말씀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5세대 전투기를 곧바로 개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이제 아쉬움도 들고요. 그리고 UAE나 이제 다른 나라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나라들도 사실 돈만 있다면 4.5세대 건너뛰고 바로 5세대 전투기를 사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뭐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분리해서 말씀드리자면 KF-21은 원래 그 정말
많은 방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개발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없어 이런 사업 타당성 조사를 7번이나 거쳤는데 네. 그 7번 중에서 6번에 실패를 했다가 7번째 그게 성공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투기에 대해서 잘 만들 수 있을지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항상 국책 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연구를 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 대비 몇 퍼센트의 성능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TRL이라는 레벨로 이제 결정을 하다가 그 대부분의 전문가 혹은 연구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기술이 낮으니까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5세대가 아닌 그보다 4.5세대 전투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네. 실제로 이렇게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어 없어 하는 연구 용역과 조사를 했을 때 이 조사를 받은 대상은 사실은 해외 업체였습니다. 네. 근데 해외 업체는 한국이 국산 전투기를 만들면 자신들의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그 실제 개발비나 개발 기간보다 비용과 그 다음에 기간을 훨씬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서 계속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네네. 이렇게 이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잘 안 되다 이런 예측이 많은 사업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요것이 이제 4.5세대로 진행됐던 하나고요. 우리나라랑 달리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예시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칸 전투기가 있는데 네. 칸 전투기를 만드는 이제 튀르키예는 그래서 KF-21이 열등한 기종이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KF-21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네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게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KF-21과 뭐 1, 2년 차이로 비행을 했는데 KF-21은 처음에 시제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1800회 이상 시험 비행을 한 동안 튀르키예 칸은 딱 2번 비행했습니다. 이게 기술력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목표를 잡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개발이 지연되는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결과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이죠. 중국이 또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뭐 이제 국제시장에서 F-35처럼 뭐 구매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뭐 경쟁하는 그런 전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 전투기나 무기 개발에서 미국을 굉장히 따라하고 네. 그다음에 그 추종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J-20 전투기는 미국의 F-22 전투기와 같이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용 전투기 하이급이라고 하는 성능이 고성능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네네네. 최근에 J-35라는 공군과 해군에서 쓰는 수출이 가능한 전투기를 내놔서 지금 에어쇼에도 선보이고 있는데 네. 파키스탄 등 여러 이제 국가들한테 수출 상담을 하고 있으나 중국산 전투기 구매가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마 소수의 수출에 그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35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산 전투기는 이제 J-35.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KF-21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걸로 들리는데 이게 혹시 뭐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생산 계획에서 조금 우려 사항도 있을까요? 네, 이제 뒤늦게 좀 지금 좀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됐는데 라는 결정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KF-21은 원래 블록 1 40대, 블록 2 80대 이렇게 나눠서 생산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한국국방연구원이 한 번에 40대씩이나 주문받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20대씩 나눠서 계약을 하라 해서 현재 20대씩 나눠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1년마다 20대씩 계산하니까 그 사이 동안 물가 상승이라든가 환율 차이로 개발사랑 그다음에 이제 제작 협력 업체들의 추가 이제 비용 부담이 커져서 지금 2천억 원 정도 예산을 급하게 투입해야 되는데 네. 요게 잘 통과돼야지 양산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네, 처음부터 네, 네. 40대를 계약을 했었으면 이런 추가 예산 투입이 없었을 건데 이게 나눠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게 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제 미사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네. 그 현재 이제 그 국회 국방위원회 그 의원이 이제 제기한 게 따르면 KF-21용으로 쓰이는 공대공 무장, 즉 적기를 공격하는 무장이 이제 약 150발 정도만 주문됐는데 KF-21이 120대인데 150발밖에 주문하지 않아서 미사일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러게요.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KF-21이 120대로 채워진 건 2032년이 되는 것이고 네. 2032년부터는 국산 미사일이 나오고 지금 150발의 미사일이라는 거는 유럽산 업체한테 단기적으로 임시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입니다. 네. 그래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40대에서 60대의 KF-21 전투기가 실제로 이제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고수량에 맞춰서 도입한 것이고 원래는 이제 사실 유럽 업체들은
훨씬 더 많은 수량을 주문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네. 대한민국이 지금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들은 좀 주문 수량도 줄고 지금 엄청난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국제시장에서 한국산 미사일과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요것 때문에 이게 한국산 미사일 개발이 잘 안 될 것이다. 왜 우리 수입 미사일을 더 수입하지 않냐. 요런 여론과 좀 결합되어서 KF-21의 미사일 수량이 부족하다라는 잘못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네. 실제 북한이랑 만약에 무슨 이렇게 비상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어떤 북한의 공군력, 그러니까 전쟁 초기의 공군력과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뭐 압도적인 우리가 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실제로 이제 KF-21로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력 전체, 특히 네. 전투기 전력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전투기에 대한 공대공 미사일 수량은 북한의 모든 이제 항공기를 2번에서 3번 정도 격추할 수 있는 수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만 모자란 것은 지상 공격 수량인데 네. 북한의 만약에 전시했을 때 북한과의 공중전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지상 표적, 뭐 김정은이 사는 별장이라든가 지휘소, 각종 이제 지하 시설물을 공격하기 위한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네. 대해서 국산 공대지 무장, 그러니까 지상을 타격할 수 있는 무장을 대량 양산이 준비 중입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가 KF-21만 운용을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F-16도 있고 또 F-35도 이미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이제 KF-21이 내년부터는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요게 앞서도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KF-21의 다음 세대 혹은 KF-21 개조를 위해선 핵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여기에는 스텔스 기술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기술을 뿐만 아니라 무장 탑재 능력이라든가 성능 강화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건 이제 무장과 그 다음에 AI입니다. 그 AI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는데 KF-21 자체를 AI 전투기를 만들어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일을 할 때 AI가 임무를 분담하거나 네. 아니면 조종사의 임무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이제 보조를 해주는 네, 이런 네. 연구가 있는가 한편 MUNP, Manned Unmanned Teaming이라서 쉽게 말해서 스타크래프트 해보면 이제 요즘 스타크래프트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나이 이슈가 있네요. 그 게임에서 보면 이제 그 전투기 옆에 새끼 전투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대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받을 거 대신 맞아주는 이런 것들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이제 슈팅 게임 하신 분들 기억할 건데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 현대 공중전에 도입되고 있어서 KF-21과 같이 작전한 무인 전투기가 있고 여기에 AI를 적용한 연구, 네네. 그 다음에 이 무인 전투기랑 유인 전투기 함께 이제 비행하거나 작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 같은 부분에서는 국산 공대공 무장은 물론 그 적을 핵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한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들이 있는데 특히 초음속 혹은 극초음속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KF-21 무장들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 이종의 독침 전력으로서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한 그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게 또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게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기존에 그 배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지상을 공격한 미사일들은 아음속이에요. 아음속은 국제선 여객기 속도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3배 이상 빠른 마3, 그러니까 시속 한 3,000에서 4,000km 정도의 속도로 적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개발 중이었는데 개발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재검토가 되고 있어서 요게 지금 만약에 이제 그 개발이 다시 이제 취소가 되면 좀 KF-21 무장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우려 사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 진짜 KF-21이 실전 배치돼서 또 이제 작전에 투입되는 또 K방산이 이끄는 그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KF-21의 뭐 미래라고 할까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KF-21을 2007년부터 이제 기사를 써오고 했기 때문에 뭐 제 자식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실제로 볼 때마다 사실 전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나올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제 우려사항, 이게 우리나라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 놨는데 잘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KF-21은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4세대의 경제성과 5세대의 성능을 둘 다 노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성능의 전투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방위 사업이라는 게 제가 지금 계속 말하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네. 곧
수출이 될 것이다. 이러면 3년 안에 수출이 될 것이다. 뭐 이렇거든요. 네. 그리고 운영을 30년 동안 한 동안에 우리가 이제 수출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위 사업의 성과, 그다음에 이런 걸 좀 많이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이게 또 이제 국뽕 콘텐츠를 판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네, 약간 네. 인내심을 가지면서 우리 최초의 국산 전투기의 성공과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기다려 보시면 아마 이제 만족하실 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발 비용이 단위로 치면 이제 조 원대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국가 간의 계약이라든지 또 기술 개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일희일비 하지 말고 또 KF-21 그래도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